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월요일, 화요일과는 다르게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하고 있습니다.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수급도 오늘은 굉장히 약한 상황인데요.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궁금증 오늘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를 받을 텐데요. 전화는 02377-220-0269번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전화를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꼼꼼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을 타파해드릴 멘토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은 뭐 좀 지지부진합니다만 그래도 뭐 크게 나쁘진 않은 것 같고 이게 어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240조 투자를 계획을 밝히면서 반도체주들이 뭔가 좀 다시 스멜스멜 올라오는 분위기를 타고 있잖아요. 네. 어떻게 보세요, 반도체주들? 괜찮다고 봐요. 일단 사실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반도체 관련 테마 쪽으로 돈이 흘러간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이쪽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는 이제 그 돈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소재, 부품, 장비 쪽이죠. 그런 쪽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진다 했을 때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장비 업종 쪽은 저는 메리트가 높다라고 보는 게 아무래도 반도체 만들려면 장비가 필요하잖아요. 뭐 소재, 부품도 필요하겠지만 그래서 저는 장비 업종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이 가장 메리트가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삼성전자를 들고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야 호재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호재라고 보기는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240조라는 돈을 쓴다는 거잖아요. 회사가 갖고 있던 돈을 쓰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돈을 썼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지는 시간이 지나야 알 수 있는 거라서 투자가 성공할지 아니면 투자가 성공하지 않을지는 모르는 부분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에게는 호재는 아닐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그 아래에 있는 부품단이라든지 장비 업종들에게는 호재가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오늘 시장 조금 밀리고 있는 형태가 나왔는데 뭐 외국인들 조금 들어온다 했었는데 오늘 또 바로 나갑니다. 뭐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이제 단기적인 성향을 가진 외국인들이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항상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 가지고 좀 단타라고 하죠. 약간 단기적으로 매매를 하고 있다 생각이 들고요. 오늘도 이제 769억 정도 이렇게 또 매도를 하고 있다 보여지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렇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이어서 나갈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여러분들께서도 다들 아시겠지만 지수라고 하는 이 부분들은요. 경제라는 것을 기반으로 우리가 이 기업들이 다 상장이 되어 있는 거고 경제 통화 정책들을 우리가 한 번씩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에서는 큰 이야기가 안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뭐 테이퍼링 이야기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퍼링 이야기 좀 그만해라. 지겹다라고 할 정도로 테이퍼링은 별게 아닐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뭐 많은 분들께서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1,800조 가계 부채 그리고 기업 부채 그리고 우리 국가 부채 이런 것들은 역시나 금리가 올라갈 때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이 증시에 있던 돈들이 이자가 부담스러우니까 조금 매도하고 나간다든지 약간 수위가 낮아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한강다리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다리 밑에 이렇게 수위 조절해가지고 표시가 딱 되어 있는데 그 수위가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물결은 칩니다. 그런 것처럼 안에 있는 종목들, 구성된 종목들은 급등할 종목들은 급등해주고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또 깔려있고 하겠지만 전체적인 돈이 줄어든다라는 것은 시장 전체가 레벨 다운이죠. 하락세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이 부채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타파하고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문제, 뭐 저의 개인적인 우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채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저는 시장이 빠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의외로 잘 선방을 해서 부채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좀 약간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월요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을 드리지만 추가 매수 타이밍은 아니다. 추가 매수 안 하셔도 올라갈 기업들은 다 올라가고 회복될 기업들은 다 회복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여기서 한번 더 내려가 준다면 그때가 기회다 생각이 들고요. 내려간다고 했을 땐 저는 3,000포인트가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거든요.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은 한 2,80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쭉 하고 밀려 내려갈 수 있는데 그때쯤 된다면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 포인트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공격적으로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2,800까지 갔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닉셀 현상이 나타날지는 좀 체크해봐야 되겠죠. 그게 나오면은 뭐 2,600까지도 일시적으로 훅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아래쪽으로 우리가 추가 매수 해봐야 되겠지만 아직은 아니다.
일단은 한 번 더 나올 충격에 대비해서 그때 추가 매수하는 게 낫다. 그래서 지금은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살 길이다라고 조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아직까지 바닥 테스트는 조금 더 필요하다. 여전히 하방은 열려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지금 뭐 추가 매수를 한다거나 할 타이밍은 아니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내일 이제 금통위 회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우리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고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제 시청자분들의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레몬 네, 레몬 매수가랑 비중은요? 9,730원에 20%. 네, 9,730원에 20%. 지금 이거는 힘이 정말 없네요, 멘토님.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이제 9,000원대 매수하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많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름에 레몬이라는 것처럼 과일 이름이잖아요. 네. 근데 뭐 하는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딱 그냥 이름만 봤을 때 어떤 업종일까가 유추가 좀 잘 안 되는 기업들이 맞아요. 간혹 있거든요. 그런 건 투자 안 하시는 게 제일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일단 레몬과 같은 이런 기업들은요. 시장에서도 그렇게 받아들이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 하는 기업이지? 근데 시청자님은 뭔가 조사를 했거나 어디서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를 하실 수는 있는데 일반적인 시장에서 봤을 때 레몬 이러면은 그 뭐 하는 기업이야 해서 살까 말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돼요. 그죠? 일반적인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주가의 변동도 좀 없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샀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매수를 해줘야 시청자님도 팔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고 한다면 시청자님은 매도할 기회가 조금 적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런 기업은 되도록이면 매수를 피하시는 게 맞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매수가가 9,000원대면 그렇게 높은 가격은 아니에요. 얘가 상장된 이후로 한번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떨어진 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다 떨어진 것 같다 생각하고 매수하셨을 텐데 문제는 시장이 빠지면 이런 종목 못 버텨요. 네, 그래서 내려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래서 그런 거는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다행스러운 건 레몬이라는 이 기업은 코로나 관련해갖고 필터 이런 쪽으로 엮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재료는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재료 때문에 여기서 버티신다고 했을 때 한 번은 튀어 오를 텐데 저는 그 튀어 오를 때 빨리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여기는 사람이 붐빌 만한 곳이 아니라 사람의 돈들이 안 몰려 들어올 곳이에요. 네. 네, 그래서 저도 그래, 저도 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맞아요.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사셨는데 이제 그게 조금 네. 빗나간 거죠, 그죠? 그래서 네. 이걸 계속 가지고 가야 되는지 종목 교체를 해야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맞아요.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저는 종목 교체 네. 의견을 드릴 건데 지금이 아니라 반등이 나올 때 정리하셔가지고 종목 교체가 맞다라는 거고 다음에 매매하실 때는 좀 누구나 좀 알만한 그리고 사람들이 흥미가 생길 만한 그런 기업들을 사놔야 돼요. 이해가 되셨죠? 네네네. 네, 그래서 레몬은 저는 그냥 지금 추가 매수 없이 그냥 들고 가자라는 의견 드릴 거고요. 시장이 네네. 이제 저점 잡고 난 다음에 반등 나오면 이 레몬은 본전까지 한번 튀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때 저는 본전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그냥 교체하는 것이 옳다라는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이마트요. 네, 이마트 매수가랑 비중은요? 16만 9천 원이고요. 10%요. 네, 16만 9천 원에 10% 알겠습니다. 네네. 이마트는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지금 시세도 좋고 네. 그리고 이마트라는 기업은 제가 방송에서 나쁘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항상 이마트라든가 물류, 뭐 식품 이런 쪽이라든지 네. 뭐 판매하고 있는 도매, 소매 이런 쪽도 다 좋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어. 근데 사실 이마트라고 하는 이 기업을 16만 9천 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지금은 수익 중이에요. 맞아요. 이럴 때 우리가 많이 고민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어디까지 갈까?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뭔가 재롱을 이렇게 피우거나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뭐 시청자님도 혹시 손자, 손녀 또는 아들, 딸 이렇게 많이 있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 그 보면은 재롱을 피우면은 야 어디까지 하는가 네. 보자, 너 어디까지 하는가 한번 잘해봐, 어쩌저쩌 잘한다 이런 느낌으로 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지금도 이마트가 지금 재롱 피우고 있는 거예요. 아, 네, 쉽게 생각하면 그래요? 올라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가지? 이거 맞춰야 되겠다. 제가 여기서 재롱을 끝낼까? 이게 아니라 그래 어디 한번 해봐? 네.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보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멈춘 자리가 19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예. 예, 그러면 19만 원까지는 이번에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가져가 보는 거예요. 그럴까요? 예, 근데 가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닐 때는 제가 그랬어요. 과감하게 정리를 예, 해야 돼요, 대신에.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즘에 예, 너 요즘에 말씀하세요. 변동성이 좀 심해가지고 예. 한번 떼고 또 다시 내려가면 살까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상담 듣고 싶었어요. 아,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머릿속으로 굉장히 계획은 철저하지만 그게 잘 안 될 때 그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그렇죠. 계획 짜지 마시고 네, 제가 예. 봤을 때는 이제 네. 익절가라고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그런 얘기는 잘 안 들어봤어요. 그러면 그 우리 친구 기다릴 때 보면은 야, 너 2시까지 안 오면 나 간다 하면서 시간 정하고 안 오면 간다 이런 시간 딱 기한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런 예. 것처럼 얘도 네가 올라갈 거면은 여기는 빠지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기준이 필요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기준이 17만 5천 원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아, 단기적인 자리로 봤을 때 얘가 17만 네네. 한 3천 원이 밀려 내려가게 된다면은 상승이 네. 끝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가 올라갈 거면은 17만 3천 원까지 내려오지 마라고 하면서 들고 가는 거고 만약에 네. 17만 3천 원까지 내려오게 되면은 뭐 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아. 하시고 익절가로 17만 3천 원 잡으시고 큰 수익은 아닌데 내려갈 위험을 예. 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17만 3천 그러면은 재매수 하려면은 어느 선에서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일단 재매수를 하실 거라고 한다면은 이제 시장이 빠지는 걸 보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시장이 빠지게 되면 15만 원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더 좋은 예, 기회인 예.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근데 시장이 안 빠지면 얘는 한 16만 원까지밖에 안 빠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상황에 따라 아.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예, 당장 예. 가격을 정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금 내가 들고 있는 걸 어떻게 정리할까가 더 먼저인 거지 먼 미래 예,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가 뭐 필요가 없는 이야기가 돼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아, 예. 네, 그래서 예. 지금은 17만 3천 원대 매도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고 지금은 네. 19만 원까지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는 의견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그냥 올라가게 되면은 19만 원대 절반 매도하시면 되겠고요. 만약에 밀리게 네, 네. 되면은 17만 3천 원대 절반 매도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BA 테크놀로지 예, DH 테크놀로지 매수가랑 비중은요? 8,000원이고 15%. 네, 8,000원에 15%. 알겠습니다. DA 테크놀로지도 상담이 처음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그래도 아까 레몬보다 나아요. 아, 그래요? 네, 레몬은 진짜 뭐 하는 기업인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근데 DA 테크놀로지 하니까 뭐 테크놀로지. 테크놀로지. 뭔가 기술이 있겠구나. 아, 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게 나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좋은 거고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죠. 이것도 2차 전지, 전자선지, 뭐 설비라든지 뭐 그런 것들 만들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고요. 문제는 요 놈이죠. 이제 2차 전지에 엮인 건 참 좋은데 우리가 매매하실 때 항상 저는 이거 한 번쯤은 제발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 게 재무제표거든요. 근데 재무제표가 딴 거 아니에요. 그냥 기업이 돈 잘 벌고 있나 돈 못 벌고 있나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는데 얘를 보니까 딴 거 잘 볼 필요 없습니다.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시청자님 TV 보이세요? 예, 예. 예, 이 보시면 2018년에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요 란이 있어요. 제가 파란색으로 이렇게 쭉 표시를 해놨는데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란이 2018년에 21억을 벌었어요. 그래도 뭐 돈을 벌었으니까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예, 예. 근데 2019년에는 7억을 벌어요. 줄었죠. 그죠? 예, 예. 그리고 2020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142억이에요. 21억을 벌던 회사가 7억을 벌었는데 그래 뭐 7억이면 흑자니까 그래도 7억이라도 번 게 어디야 싶은데 142억은 충격적인 숫자예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얘가 지금 5년, 6년, 7년, 8년을 벌어도 안 되는 숫자를 지금 한 방에 날려먹은 건데 그게 이제 지속이 되고 있단 말이죠. 올 1분기에도 벌써 36억 적자거든요. 예. 그럼 이런 기업을 사가지고 장기로 투자하는 게 나한테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을 애초에 재무제표를 보셨으면 안 사지 않았을까? 그리고 샀다 하더라도 재무제표를 보셨다면 빠르게 손절하지 않았을까? 시간이라도 덜 뺏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때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앞으로는 이 매매만 하고 끝낼 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 매매하실 때는 반드시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알겠습니다. 앞으로 방금 본 게 어렵진 않죠, 그죠?
예, 예.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쉽게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어찌됐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이제 LG 화학을 필두로 해가지고 좀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얘는 그래도 반사이기라고 하죠. 그래도 2차 전지 앞으로 전기차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면서 이제 또 시세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적자 기업이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시청자님은 뭐 하는 게 좋을까요? 야, 다시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적자 기업이 올라오면은 거품이다. 나는 팔아야 되겠다. 나가야지라고 하는 게 맞을까요? 나가야죠. 맞아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종목은 액면 병합으로 통해 가지고 주식수도 줄여놓고 여러 가지 행동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8,000원 정도까지는 이 2차 전지 관련주들 다시 한번 튀어오를 수 있다 보기 때문에 8,000원에서 10,000원까지는 올라와 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적자지만. 재료가 있어서. 그래서 그때 올라올 때 장기 투자 계획을 짜시거나 수익을 더 많이 봐야지라는 것보다는 내가 적자 기업을 샀는데 이 정도 수익이면은 감사하구나라고 생각하고 딱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싶네요. 고맙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적자 기업은 매수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세미시스코요. 예, 세미시스코 매수가랑 비중은요? 46,000원에 20%요. 예, 46,000원에 20%. 매수는 언제 하셨나요, 시청자님?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한 달 정도요. 그 매수하고 계속 떨어지고 있네요, 그죠? 예, 예. 네, 세미시스코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우리 그 제주도라든가 이런 데 가면은 서커스단이 있거든요. 막 불링 안에 오토바이 타고 날아다니고 막 제주도에도 그런 있군요. 네, 제주도에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오.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기억이 나는데. 네. 엄청 오래된 엄청 거 아니에요? 오래됐는데 어쨌든 뭐 그렇게 날아다니시고 뭐 백덤블링 하시고 네. 뭐 철창 안에서 오토바이가 막 뱅글뱅글 돌고 막 네네. 난리가 나요. 근데 그런 거 보면서 우와 멋있다. 우리도 해야지라는 생각이 드나요? 아니면 우와 저런 걸 어떻게 해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 후자죠. 그렇죠. 어떻게 하지? 저런 거 어떻게 해 싶잖아요. 지금 여기 세미시스코의 매수가가 서커스 하는 자리예요. 이런 자리가. 근데 이런 자리에 시청자님이 들어갔으니까 어때요? 당연히 다치거나 안 좋은 일이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차트가 다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해요.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 이런 데는 전부 다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단타꾼들, 실력자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난다긴다는 사람들이 여기 다 와가지고 서로 기술 경연을 하는 거예요. 정말 대회 같은 곳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단타를 해가지고 경연을 하고 대회를 하는데 과정 속에서도 이제 우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하죠. 개인 투자자들이 괜히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물려가지고 새우등 터지고 있는 꼴이 뭐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시청자님의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급등주는 하지 마라라고 하는 게 급등주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이 아니라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익이 날 수도 있죠. 잘만 잡으면 어떻게든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나는 수익에 욕심내지 마라라는 거예요. 우리 절벽에 산삼이 꼽혀 있으면 그 산삼 뽑으러 가다가 절벽 타고 내려가다가 다치면 어떡해요. 그죠? 네. 그런 거랑 똑같은 자리예요. 이런 자리는 쳐다도 보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요. 시청자님이 이제 46,000원대 매수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 되신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엔 2달 된 거예요. 근데 한 달이 2달 갔죠. 2달이 한 달 갔고 막. 네, 시간이 정말로 이게 진짜로 맨날 이 세미시스코만 보고 있다 보니까 시간 관점이라든가 개념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푹 주무시기가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괴롭잖아요. 그죠? 예. 이번을 통해서 저는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이러면 안 해야 되구나. 이런 건 절대로 내가 봐서는 안 되겠구나. 수직 상승한 기업들은 내가 절대로 어떤 이유가 됐든 좋든 나쁘든 안 사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거를 이번 경험을 토대로 좀 느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저점까지 깨져가지고 내려가려고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황까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당장에 여기 32,00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4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게 32,000원 깨져버리게 된다면은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까지 그냥 쭉 밀릴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회가 끝나는 거예요. 대회 막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우등 터진 사람들만 이렇게 쭉 이렇게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무상경제 한다고 그래요. 네, 그런 이슈 때문에 꼬인 거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이슈들 때문에 많은 새우들이 이렇게 모여들게 된 거예요. 그런 이슈랑 상관없이 매매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항상 이야기했잖아요.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게 급등한 종목은 이유가 뭐가 됐든 누가 이야기하든 천사가 와서 제 귀에 뭐 속삭이더라도 저는 안 해야 돼요. 예. 뭐 무상증자를 해도 뭐 여기에 뭐 저기 뭐 삼성전자에서 뭐 세미시스코에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더라도 안 해야 돼요. 급등주는 하면 안 돼요. 이유가 뭐가 됐든. 왜냐하면 그 이유 때문에 매도를 못 해요. 아니 무상증자 한다던데요. 좋은 이야기가 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아라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유에 속지 마시고 지금은 그냥 눈으로 보세요. 계좌 손실이 현실입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지금 당장에 시청자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요. 32,000원이 무너질 때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방법이 있어요. 예. 손실이 나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나오는 손실이기 때문에 좀 겸허히 받아들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요. 32,000원 되면은 무너지게 되고 31,000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저는 비중을 절반 정도 줄이라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만에 하나 이 종목이 2만 원 정도까지 빠져 내려가게 되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면은 2만 원 정도가 내려간다면은 저때 이제 상황을 보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시청자님이 대응이 많이 힘들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추가 매수하는 것보다는 그냥 반등 시 매도해서 여기서는 손실을 내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32,000원 무너질 때 저는 가능하시다면 전량 매도 의견 드릴 거고요. 여기 32,000원 예. 지지가 된다면은 그냥 4만 원 정도에서 전량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갤럭시아 머니스리고요. 네. 그 매수 단가는 7,300원에 비중 10%요. 7,300원에 10%. 알겠습니다. 이것도 꽤 조금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신 것 같긴 한데 어제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계속 쭉 올라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그렇게까지 좋게 보진 않죠. 어. 일단 기업 자체로는 좋아요. 네. 네, 상당히 좋은 건데 전자결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죠. 또 이렇게 뭐 백화점 상품권, 모바일 쿠폰 이런 것들을 하는 네. 것을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업성으로 본다면 굉장히 맞아 떨어지는데 저는 이제 그런 내용들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네. 항상 뭐든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인 거기 때문에 그러면은 최대한 싸게 사는 노력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지금 갤럭시아 머니트리는요. 4,000원대 있던 기업이 8,000원까지 올라왔던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싼 기업이 비싸게 바뀌어버린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8,000원에 가깝게 매수하셨으니 당연히 남들이 비싸게 매도할 때 시청자님이 비싸게 사버리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러한 매매는 이제 좀 자꾸 안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모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모든 시청자분들이 이제 이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주식시장이 만들어진 역사 이후로 지금까지 늘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이래 왔어요. 올라가면 좋다고 하니까 그때 매수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조금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우리도 이제 금융 선진국이 되려면 이런 매매를 좀 이제 안 하셔야 돼요. 좋은 걸 알았으면 이제 싸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번 매매를 통해서 다음번에는 좀 좋은 걸 미리 알고 난 다음에는 좋은 가격을 한번 기다려보자라는 전략을 드려볼 거고요. 일단 이 기업은 어쩔 수가 없어요. 비중이 그래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래서 지금 7,500원에 매수하신, 7,300원에 매수하셨는데 예. 당장은 추가 매수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아직까지 안전하다라고 느끼기에는 조금 이르는 감이 있어요. 그 예. 말은 얘 지금 시장 빠지니까 무섭게 떨어지죠, 그죠? 예. 시장이 더 빠질 수 있으면 얘는 더 무섭게 떨어질 거예요. 예. 그럼 저는 지금- 이제 다 팔고 이것만 갖고 있거든요. 다형구만. 손절하셨어요? 다른 아이고, 거 다 저기- 정리하시고 이 종목만 들고 있다고요? 예. 비중이 현찰이 90%나 있어가지고. 그러면 현금이 90% 있으신 거예요? 예. 그러면 끝났죠. 이건 뭐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버려 두세요. 예. 현금 많으면요. 걱정할 필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종목이 얼만큼 빠지든지 간에 그냥 내버려 두세요. 뭐 3,000원이든 1,000원이든 50원까지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현금만 많으면요. 그래서 지금 현금 있다라고 하신다면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보유하셔가지고 요 기업은 제가 나쁜 기업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싸게 가격만 낮춰놓으면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 기업이 한 5,000원이라든지 그 이하 4,000원까지 빠져준다면 추가 매수하시게 되면 지금 7,300원에 매수하신 가격은 잊어버려도 돼요. 예. 네, 그래서 7,300원에 매수하신 거는 어차피 바뀔 매수가이기 때문에 그냥 잊어버리시고 5,000원이나 4,000원까지 떨어졌을 때 지금 매수하신 금액의 2배 정도, 그러니까 한 30%까지 비중을 늘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 매수가가 아마 6,000원대 이하로 빠질 거예요. 예. 그러면은 걱정할 이유가 없죠, 그죠? 예. 네, 그래서 1차 매수는 7,300원에 매수를 잘못하셨지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현금 90% 때문에. 예. 네, 그리고 만약에 30%까지 늘렸는데 또 빠지게 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뭐 기다려야죠. 기다리는 것도 좋죠. 그리고 한 3,000원이나 2,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60% 정도까지 이렇게 그냥 비중을 늘려버리시는 게 맞아요.
예. 네, 밑으로 갈수록 무겁게 만들어버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가볍게 만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네, 그래서 지금은 내려갈 때 비중을 늘리면 되는데 지금은 섣부르고 5,000원 이하에서 저는 매수하신 금액이 2배. 그리고 만약에 이 기업이 정말로 시장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3,000원까지 내려가거나 2,500원까지 내려가면은 저로의 찬스다. 현금 가지고 있었던 건 이것 때문이다 생각하고 2,000원이나 3,000원대는 저는 비중 100%까지 들어가도 괜찮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평소 때 많이 도움 받고 있어가지고요. 예, 현금화도 시켜놓고 해서 많이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현금화 꼭 지켜내시길 바랄게요, 현금화.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예, AP 시스템이고요. 예. 32,000원에 25%입니다. 예, 32,000원에 지금 25% 알겠습니다. AP 시스템도 종목은 아주 좋은 종목이죠. 근데 이제 대응을 어떻게 한번 해볼까요? 네, AP 시스템은 제가 좋다고 노래를 불렀던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요? AP 시스템 작년에 작년에. 사놔야 된다. 네. 이쪽 기업이 실적도 좋고 정말 코로나 때 선방도 잘했고 그리고 하고 있는 업황도 아몰레드 LCD 디스플레이다. 그리고 지금 이제 폴더블 폰 난리 난 거 아시잖아요. 맞아요. 네, 지금 뭐 품절 현상이 일어나고 대단하더라고요. 지금 주문해도 한 10월, 11월에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 정도로 지금은 이제 LED라던가 이런 디스플레이 쪽 산업이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LG도 결국 스마트폰 사업 버리고 디스플레이 투자하겠다라고 네. 했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처럼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업황이었는데 문제는 가격이에요. 예. 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AP 시스템을 칭찬을 다 해놓고 제가 항상 이제 아쉬운 게 가격이에요. 32,000원에 사서 수익 낼 만한 기업이었나라고 하면은 왜요?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는 24,000원인데 기업이 좋은데 24,000원이면 야 이건 사야 돼 라는 느낌인데 기업이 좋은데 32,000원이면 이건 왜 사야 돼? 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을 하시고 오해를 하시는 게 좋은 기업은 사놓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좋은 가격을 사면은 기업은 상관이 없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네. 그래서 이번을 통해서 저는 좀 그런 걸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가격이 정말 중요하다. 좋은 기업은 비싸면 절대로 사면 안 된다. 나쁜 기업이라도 하더라도 싸면 사놔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 그게 주식의 기본입니다. 그걸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AP 시스템 많이 빠졌는데 지금은 손대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가 제가 좋다고 했던 자리가 어디였냐면 24,000원, 22,000원 이런 자리거든요. 네. 그럼 좋음에도 불구하고 저기까지 내려갈 수 있을까요? 좋으니까 절대 안 내려갈까요? 내려갈 수 있어요. 맞아요.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려갔던 이력이 있으면은 좋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청자님이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하려면 내가 너무 비싸게 사셨기 때문에 너무 고가에 매수하셨기 때문에 추가 매수하려면 오히려 24,000원, 22,000원 정말 예전에 좋은 기업이었지만 좋은 가격에 있던 자리까지 내려갔을 때가 저를 찬스예요. 저기까지는 손도 대지 마세요. 네, 대신에 알겠습니다. 추가 매수를 할 거면 저기서 하시는데 반등이가 여기서 나오게 되면 사람이 욕심이 생기거든요. 어제 추가 매수할 걸, 어제 추가 매수할 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반등 나가게 되면 32,000원 자리 지나가서 34,000원, 4만 원 이렇게 올라갈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이 난다 이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 추가 매수 안 해도 수익이 나니까는 굳이 할 필요가 없고요. 22,00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올라갔을 때 수익이 안 날 가능성이 크니까 추가 매수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알겠습니다. 내려갔을 때 하는 게 맞으니까 지금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22,000원 내려갔을 때 추가 매수, 24,0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 지금은 그대로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기까지 전화 상담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강연의 일정도 체크를 해보죠. 오늘도 있나요, 멘토님? 네, 오늘도 저희가 강연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어제도 했고 이제 네.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는 이제 매일은 아니지만 화수목, 네, 매주 화수목 멘토 4분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네, 이야기를 좀 주고받니 받거니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각자 따로따로 강연을 하거나 각자 따로따로 이야기를 드렸을 때 많은 분들께서 누구 말이 맞는 거야. 그리고 저 사람들 모아놓으면 무슨 이야기 할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모아놨으니까 꼭 오셔가지고 오후 8시에 오신다면은 많은 이야기 또 좋은 이야기 또 각자의 견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판단을 올바르게 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드릴 거니까요. 오셔서 많은 이야기를 듣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또 중간에 그 김영구 멘토님이 진행을 굉장히 잘 해주시잖아요. 네, 맞아요. 예. 뭐 진행을 하시고 네. 의견을 말씀하시진 않으시죠. 맞아요. 그래서 네. 다양한 이야기들을 끌어내주시니까 한번 네. 들어가셔서 많이들 참석하셔서 좋은 이야기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
이어서 유튜브 댓글로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은 건잉55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일현대시멘트 42,800원에 10% 고점에 사서 5개월째 보유하고 있는데 계속 흘려내려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죠? 일단 스스로가 뭐가 문제인지를 알고 계세요. 네. 고점이라는 거를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지나고 나니까 고점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나기 전에는 여기가 고점일지 더 가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가 힘들거든요. 저도 그래요. 여기 이렇게 이런 자리가 있으면 더 올라갈까 안 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네이버 같은 경우 있잖아요. 이게 지나고 나면 고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직도 더 올라가는 중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자리를 보면서 우리는 여기서 더 갈까 안 갈까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거 그냥 안 간다고 생각하고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한일현대시멘트 더 올라갈 수 있었겠지만 저는 저런 자리는 안 간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매수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 매수하셔가지고 물려서 고생하시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고 다음에는 이런 자리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저게 고점이라서가 아니라 고점일 수도 있으니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멘트 업종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인프라라고 하던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투자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지금 오늘도 뭐 해저 터널 이야기 나오잖아요. 해저 터널 만들 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또 시멘트나 콘크리트겠죠. 그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부터 해서 도시 재개발이라든지 도시 구축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 나오면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는 테마예요. 그래서 저는 저점에 있을 때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비중이 10%면은 가지고 가셔라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대신에 얘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 주기가 있습니다. 내려가서 횡보하고 내려가서 횡보하고 이렇게 자리를 잡는 데까지 한 6, 7개월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뺏기는 건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요거는 내년까지 그냥 보고 바닥에서 계속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을 잡고 움직일 때 아마 한 연말쯤에 추가 매수 하셔가지고 내년 상반기 탈출을 노리시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까. 지금은 그냥 보유. 지금 요 3만 원에서 3만 5천 사이에 자리를 잡으면은 다시 한 번 더 한 3, 4개월 뒤에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황지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삼성 SDI 79만 원에 20%. 어제 갑자기 급락해서 걱정입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GM 리콜 사건이 삼성 SDI랑은 연관이 없는데도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오늘도 지금 밀리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할까요? 우리가 그 1층에 있을 때는 갑자기 이렇게 낭떠러지가 생긴다든지 뭐 무너질까 봐 걱정되지는 않아요. 그렇죠. 근데 저기 뭐 63빌딩 고층 난간에 서가지고는 무섭죠. 무섭고 바람이 불면 떨어질까 봐 겁나고 맞아요. 그리고 정말로 잘못하면 발 헛디뎌가지고 툭 떨어질 수도 있는 네. 그런 위험성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삼성 SDI를 79만 원에 매수했는데 어제 급락해서 무섭습니다라는 것은요.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거는 언제 빠져도 이상한 게 아니고 그리고 빠져도 그냥 주구장창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자리에 매수하셨으면은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강철 심장. 그런 걸 가지셔야 돼요. 근데 그런 거 가졌을 때 이제 여기서 매수하는 게 합당한가? 강철 심장을 가졌다고 해서 도박을 하는 게 합당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을 워낙 고점이다 보니까 단기 대응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자리들 나쁜 기업은 아닌데 비싸잖아요. 일단 너무 비싸고 여기서 더 갈까? 지나고 나면 고점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셔야 돼요. 아까 한일현대시멘트처럼요. 그래서 저는 이 자리는 손절가를 정하셔야 됩니다. 76만 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은 종가상으로 무너질 때 전 정리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갔다가 떨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그 기대감으로 신고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내가 이번에 운이 좋았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80 한 2, 3만 원대에서 정리하시는 게 어떨까? 여기서는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자리가 절대 아니니까 단기로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댓글도 하나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권순현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아무래 G 61,950원에 15% 추가 매수가 필요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구간에서 추가 매수 들어가는 게 맞을까요, 멘토님? 아니요. 저는 떨어지는 칼날 잡지 마라라고 말씀 많이 드리거든요. 얘가 떨어지는 칼날이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아요. 누가 봐도 내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안 멈췄고 상승도 안 하고 있고 차트를 못 보신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림을 좀 보실 줄 알거나 아니면 우리가 저기 멀리 있는 산을 좀 보실 줄 알면 이거 아직까지 내리막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 매수를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내가 물렸기 때문이에요. 내 계좌 손실률을 보니까 야 지금 이거 추가 매수하면 손실률 줄어들 것 같은데 하다 보니까 정작 봐야 되는 객관적인 지표 그림은 보지 않고 자꾸 내 계좌만 보고 있는 거죠. 손실률이 지금 10%야. 지금 추가 매수하면은 두 자리에서 한 자리로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이건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한참을 기다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림이 말을 해줘요. 내려갔다가 멈추는 자리가 나온다는 거죠. 지난번에 아모레퍼시픽도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결국은 내려가는 속도가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졌다가도 멈추고 하면서 바닥을 잡는 이런 흔적들을 보여주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멈추고 바닥을 잡는 자리가 나올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무거운 종목들은 바닥 잡고 브레이크를 거는데 우리 덤프 트럭 같은 거 브레이크 잡는데 얼마나 오랜 힘과 시간, 제동거리가 필요합니까? 얘가 그래요. 오랫동안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55,000원짜리 정도쯤에서 자리를 전 잡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잡는 것도 3개월이나 한 4개월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여유를 두시고 한 3, 4개월 뒤에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낫다. 지금은 그냥 그대로 보유하셔라라는 전략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아무래주의 도와드렸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으로 또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네. 고민이신가요? 네, 조강 ILI 9,700원 10%요? 네, 조강 ILI 지금 9,700원에 10%. 네. 네, 지난번에도 전화를 한번 주셨죠, 시청자님? 아니, 처음에. 처음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 종목을 또 했던 기억이 나가지고 이게 지금 주가 역시 뭐 계속 밀리고 있네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사실 저 자리에 이렇게 매수하시면 좋은 게 없어요. 일단 우리가 흐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항상 이게 저는 차트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냥 우리 스튜디오도 지금 땅이 있으면 저 천장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냥 차트가 똑같거든요. 그냥 올라가는 가격대가 있고 내려가는 가격대가 있어요. 우리 짜장면이라고 하는 것도 한 그릇에 2,000원이다 하면 우와 싸다 하고 먹잖아요. 네. 근데 한 그릇에 10,000원이다라고 하면 비싸니까 딴 거 먹을까 생각도 한단 말이죠. 맞아요. 그게 가격이라고 하는 심리라는 거죠. 가격을 봤을 때 우리가 사야 되겠다 안 사야 되겠다 결정하는. 조강 ILI라는 기업도 옛날부터 상장이 되어 있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 기업의 가치가 크게 변하거나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동범위라고 하죠. 주가가 내려갔다 올라갈 수 있는 범위는 항상 한정적이에요. 그래요. 그게 차트에 나와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차트를 한번 볼 텐데 시청자님 차트를 한번 볼게요. 네. 자, 이게 2013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차트가 이렇게 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올라올 때 폭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제가 폭을 대충 그렸거든요. 잘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대충 삭삭 선으로 석쓱 그리니까 어때요? 뭔가 폭이 보이세요? 이렇게 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폭이 보이죠, 그죠? 네. 얘는 앞으로도 계속 평생 이런 폭 안에서 움직이게 돼요. 앞으로 네.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폭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계속 앞으로 평생 계속 모든 종목이 이런 폭들을 다 고유의 폭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시청자님 매수가가 어디냐면은 까만 선을 그려볼게요. 까만 선을 딱 그어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딘 것 같으세요? 높아요. 네, 수익 나기 좋은 자리인 것 같으세요? 딱 물리기 좋은 자리인 것 같으세요? 물리기 좀. 그럼요. 이런 자리 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차트 네. 공부를 대단히 할 필요도 없고요. 뭐 이동평균선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런 위치만 잘 보면 돼요. 내가 사려고 하는 가격의 위치. 그게 위쪽인가 아래쪽인가. 아래쪽에 잡아서 올라가려고 하는 타이밍일까? 위쪽에 잡아서 내려가려고 하는 타이밍일까만 우리가 판단하면 되는데 이거 지금 잠깐 제가 한 3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설명해 드렸는데 쉬운 거 같으세요? 어려운 거 같으세요? 쉬워요. 네, 간단하죠, 그죠? 네, 네, 주식을 이렇게 간단하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하게 깨우치시면 되고요. 지금 이 자리는 수익 안 나는 자리예요. 네. 누가 사도 수익이 안 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매수를 안 하는 게 옳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고 이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얘가 지금 아래쪽에 그 제가 대각선 그려놓은 폭 있죠, 그죠? 네. 저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왜? 네. 얘는 원래 거기까지 가던 자리예요. 이해가 제가 되셨어요? 잘못 샀으니까. 네, 잘못 사버린 거죠. 그래서 일단은 6,000원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 정도로 마음을 열어놓으시는 게 좋고요. 뭐 물론 변수가 있어서 그 전에 반등이 나와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마음은 6,000원까지 내려갈 수 있다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럼 추가 매수를 할 때 지금 8,600원에 하는 게 좋을까요? 6,000원까지 내려간다면 거기서 하는 게 좋을까요? 더 내려가세요. 맞아요. 6,000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해서 6,000원에 가깝게 매수가를 낮춰놓으면은 다음은 또 상승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러면 그때는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걸 안 사서 가만히 현금 들고 있다가 6,000원 가깝게 내려왔을 때 샀으면 그냥 사는 촉촉 수익이었는데. 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왜 제가 현금 들고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 현금 들고 기다리세요, 사냥꾼의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하는 좀 아시겠나요? 네, 멘토님 말 듣고 현금 보유해놨어요. 아, 보유는 해놨어요? 네. 아, 그러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현금이 짱입니다.
네. 예, 지금은 현금이 나의 동아줄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마시고 지금 내버려 두세요. 오히려 현금 좀 많이 있으세요? 네. 그러면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조강 IRA를 얼마에 샀든지 간에 수익으로 바뀌는 마법을 보여드릴게요. 추가 매수만 잘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멘토님. 오히려 6,500원 이하로 빠지면 다시 한번 연락을 주세요. 그때 바닥 잡는지 확인하고 추가 매수를 화끈하게 해가지고 매수가를 낮춰서 수익을 내버리고 나오면 됩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아유, 저 부끄럽네요.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네, 사랑 고백까지 좋으시겠어요, 멘토님. 네, 뭐 얼굴도 모르는 분이 사랑한다 하셔가지고 뭐 좋지는 않습니다. 설레신 거 아니죠, 지금? 약간 두근거리네요. 알겠습니다. 덕분에 훈훈해졌는데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자,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너버스타 31,000원이요. 로보스타 31,000원의 비중은요? 25%. 예, 25%. 로보스타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힘을 못 내고 있네요. 로봇도 굉장히 네. 성장성은 좋은 업종인데. 맞아요. 네. 일단 그게 문제예요. 네. 성장성이 네. 좋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싸게 매수를 하시고 맞아요. 성장성이 좋다는 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손실이 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버려요. 네, 못 버리고 올라오지 않을까. 맞아요. 그래도 로봇인데 다른 것도 네. 아니고 로봇인데. 네. 아니 이제 앞으로 우리가 AI 시대고 로봇이 이제 앞으로 성장할 건데. 테슬라 봇도 나왔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로봇 이제 산업이 좀 더 성장해 나가려고 한다면 시간이 진짜 많이 걸려요. 그리고 로봇 관련주를 사시려고 한다면 현대 모비스나 현대차를 사시는 게 맞는 게 현대 쪽에서 이번에 그 로봇 업체를 하나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네,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지만. 저도 기억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름이 네.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로봇 긴, 업체 네. 인수를 했는데 그 로봇 업체가 막 그 로봇이 백덤블링도 하고 막 점프를 하고 막 맞아요. 이렇게 춤도 추고 하는 그런 로봇이에요. 네. 그런 쪽이 이제 산업 쪽으로 진짜로 들어오게 되고 상용화가 되려고 한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 실적이 나와요. 바로 볼게요. 로보스타 재무제표를 네. 한번 볼 텐데요. 이 회사가 돈을 버나 안 버나를 보면 돼요. 산업은 좋은데 버나 안 버나 보니까 빨간색으로 앞에 보니까 짝대기가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이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좋은 걸까요? 좋은 걸까요? 자, 다시 한번 확대를 한번 해볼게요. 안 좋은 거예요. 자, 2020년 밑에 이게 위에 게 매출, 1,300억 매출을 내고 밑에 보니까 어때요? 예. 안 좋죠. 마이너스 120이에요. 그죠? 예. 그 말은 적자가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 산업이 문제가 뭐냐면 아직까지 상용화는 되기는 조금 이르고 약간 먼 미래 이야기인데 너무 주가만 올라온 게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팔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죠.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크게 매수하셨고 그리고 높은 가격에 매수하셨을 때 해답은 뭐냐 하면요. 시간 투자하는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특히나 로보스타는 나쁜 기업은 아닌 게 이 회사 대주주가 어디냐면 LG전자예요. 네, 그러면 LG전자 당연히 뭐 가전제품도 만들고 이런 기업이니까 로봇 활용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향후 한 10년 이내로는 뭐 로봇 산업이 엄청나게 성장할 거라고 봐요. 이거는 거의 뭐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투자하셨으면 어쩔 수 없이 그냥 한 10년 정도 묻어두시는 거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가격이 너무 높잖아요, 일단. 그죠? 네. 두는 게 나을까요? 일단은 그냥 묻어놓는 게 제일 낫고요. 손절을 하실 필요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팔지 않으면 손실도 아니고 수익도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이건 손실 났다 생각하지 마시고 아직도 투자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난 투자 중이다. 로보스타를 언젠가 수익을 내고 나올 텐데 지금이 아닌 것뿐인 거지. 난 투자 중이다 생각하시는데 대신에 이제 주가가 더 내려갈 수 있는 거거든요. 한 15,000원이나 이렇게까지 내려갈 수도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내려갔을 때 시청자님은 추가 매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31,000원이 매수가가 아니라 더 떨어지게 되니까 다음 반등이 나오거나 정말로 좋은 일이 터져가지고 주가가 올라갈 땐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묻어놓으시고 차라리 15,000원이나 18,000원 이하까지 기다려버리시는 거 어떨까요? 이 기업은 괜찮아요. 그래서 가져가기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들고 가시고 이 15,000원까지 내려오거나 18,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세요. 네, 그냥 들고 가시길 바라고 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시청자분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카카오 게임즈요. 카카오 게임즈 매수가랑 비중은요? 82,000원에 10%예요. 네, 82,000원에 10%. 카카오 게임즈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 더 튀어오를 거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제가 일단 오딘이라는 게임 때문에 얘가 올라왔거든요. 네, 예, 맞아요. 근데 제가 오딘을 5만 원치를 결제를 해놨는데 과거에 하다가 지금 한 달째 방치라고 안 보고 있어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재미가 없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이제 이 오딘이라는 게임 때문에 주가가 급등하고 여기서 멈춰 있는데 이 매출이 굉장히 좋아요. 오딘이라는 게임 자체가. 그래서 그리고 게임 산업 자체가 또 지금은 빛을 발할 수 있고 많은 기업들이 또 신작을 내놓을 상황이라서 카카오 게임즈뿐만 아니라 다른 게임 산업들이 전부 다 부흥할 가능성이 높아서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얘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거라고 봐요. 대신에 카카오 게임즈의 매력이 있나라고 한다면 저는 이건 상장 때부터 약간 고평가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반등 시 그냥 한 8만 5천 원, 9만 원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게임 관련주 투자하실 거라고 한다면 이렇게 급등 나온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급등이 안 나온 종목을 사서 급등 나올 때 매도하는 것을 노리는 게 맞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저는 이거 반등 시 네. 9만 원 정도 선에서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혹여나 빠지게 되면은 겁내지 마시고 6만 5천 원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네, 오늘 여기서 전화 상담 모두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상담 도와준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죠. 멘토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법사위가 탄소 중립 기본법을 의결을 했습니다.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35% 이상 감축하는 내용이 담겼고요. 이 법안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부 지원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이 시세를 또 분출하는 모습인데요. 네, 위에 세 종목은 탄소 관련주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휴캠스 오늘 신고가 기록했습니다. 3조 7천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따냈다고 밝히면서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는 모습이고요. 현재 17%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소주들의 시세도 좋습니다. 상하프론테크 오늘장에서 신고가 기록했고요. 전반적으로 강한 오름세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투자 시기가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240조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내놨고요. 그중에서도 150조 원가량을 반도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시면 경쟁력 확보에 나설 것이라는 포부를 내비쳤는데 관련주들 보시면 오늘 전반적으로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시그네틱스 반도체 후공정 업체라 보시면 되겠고요. 이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9%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대덕전자 오늘 신고가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로 알려져 있고요. 현재 4%의 시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테마도 확인해 보시죠. 이 네이버가 의료 데이터 사업 투자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헬스케어의 핵심은 데이터고 우리가 전문이다라는 포부를 내비쳤는데요. 네이버는 헬스케어 IT 기업인 이지케어텍에 약 300억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고 있습니다. 이지케어텍 오늘 신고가 기록했고요. 상한가가 신고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58,000원 나왔고요. 현재 17%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52,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또 원격 의료주인 인성정보도 시세 좋습니다. 10%의 강세를 보여주면서 2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번 주 잭슨홀 미팅 또 내일 8월 금통일을 앞둔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은 부담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에서도 약간 불확실성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 조금 더 보셔야겠고요. 우리 양시장 3거래일 만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폭 많이 축소한 모습인데요. 코스피 0.2% 하락하면서 3,131선, 코스닥도 0.3% 빠지면서 딱 1,010선에 걸쳐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와서 또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